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중세 건축사의 로마네스크 건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네스크라는 용어는 반원형의 아치와 로마 실내 디자인의 디테일풍의 디자인 양상을 계속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생긴 용어입니다. 그렇다고 로마와 깊은 연관성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문화와 예술은 중세 초기에 많이 유실되었고 잊혀졌기 때문이죠. 그럼 어떤 것들이 로마네스크 건축의 특징인지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로마네스크 양식은 북쪽, 그러니까 북서쪽에서 내려왔던 게르만 민족에 의한 프랑크 왕국이 동유럽을 지배한 8세기 말부터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의 유럽에서 교회 건축에 집중되어 전개된 양식을 말합니다. 즉, 고딕 양식이 발생된 13세기 초까지의 과도기적 건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시기적으로 그리스도교의 교회 제도하고 봉건 제도에 의해서 문화적 일관성을 가지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교회의 권위와 세력이 엄청나게 확대되고 기독교 중심의 건축이 활발해진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프랑스, 이쪽, 영국까지 이 위쪽, 여기서부터 로마에서부터 쭉 이쪽 위쪽으로 이렇게 번성하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종교적 배경을 알고 넘어가자면 당시는 그리스도교 교회 제도하고 봉건 제도에 의해서 문화적 일관성을 가지게 된 시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의 권위와 세력이 그 전보다 훨씬 확대돼서 기독교 중심의 건축이 활발하게 발달되어진 시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당이겠죠. 이 교회는 직분 체계가 저는 잘은 모르지만 교황, 주교, 하급 성직자, 평신도 이렇게 상하 위계 질서를 갖추어서 조직화되었고요. 기독교의 성지를 방문하는 성지순례가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독교 공간이 예술을 보여주기 위한 공간으로 많이 발전하고 꾸미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또 자연스럽게 종교 예술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로마네스크 건축의 특징을 배워야 할 정도로 뭔가 특별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 그러니까 건축물의 외벽을 표피로서 생각을 하면서 기하학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을 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재 사용에 있어서 구조적인 선형 요소하고 골조 등으로 유기적으로 공간을 표현하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초기 기독교 시대의 바실리카식 교회 장축형 평면을 기본으로 사용하고요. 여기에 반원과 아치의 수평선이 주종을 이루는 거대하고 웅장한 석재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물의 특징은 단순하고 육중하고 그리고 두꺼운 벽과 볼트, 아치 등을 갖추어서 요새화를 통해 방어를 위한 건축으로도 동시에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식적인 요소가 외부에는 거의 없고요. 외부에 거의 없었던 것도 그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로마네스크 건축은 십자형 배열로서 둥근 지붕의 구조가 특징이고요. 아치형 둥근 지방의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벽은 두껍고 창문은 면적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아까 방위의 목적으로도 또 어울리기 때문에 창문의 면적은 많이 축소되어서 나중에 뒤에 사진 보시겠지만 내부가 많이 좀 어둡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배럴 볼트를 서로 교차시킨 걸 우리 뭐라고 배웠죠? 네, 그로인 볼트라고 배웠습니다. 이 그로인 벨트로 인해서 횡력을 네 지점으로 분산해서 공간을 형성했고요. 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중량을 줄여서 그리고 수직적 상승감을 더 높게 표현하기 위해서 경량의 석판을 메어서 만든 리브 볼트. 리브 볼트는 이렇게 밑에 사진 보시는 것처럼 살짝 뾰족하게 만든 거. 그러다 보니 두께가 얘보다 많이 줄어들었죠. 경량의 석재를 사용해서 이렇게 만든 리브 볼트로 공간의 구조가 발전되었다라는 점이 로마네스크 건축의 건축사적 의의라고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건물의 특징은 단순하고 육중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밑에 보시기에 건물의 모습이 어떤가요? 그렇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처럼 두꺼운 벽과 아치, 그리고 볼트, 피어를 갖추어서 요새화 방어를 위한 건축으로 시작되어 사용되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사진 우측에 보이시는 아치를 길게 연장하면 그게 배럴 볼트, 그리고 배럴 볼트와 배럴 볼트를 크로스 시키면 그로인 볼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주 공법으로 공간을 구성하다 보니 무거운 하중을 버티기 위해서 하부부터 굉장히 두꺼워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천정을 석조로 만들다 보니 하부 구조가 굉장히 두꺼워졌고요. 또 그러다 보니 그 당시 기술로는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창문이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창문이 커지면 건물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모양도 반원형이 되겠죠. 반원형, 그러니까 아치 형태로 이렇게 창문이 사각형이 아니라 반원형을 만들어서 하중을 그나마 조금이나마 버틸 수 있게, 이처럼 천장 내부에 창문이 적어져서 실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두워졌고요. 이를 만회하고자 착색유리, 그러니까 스테인드 글라스 착색유리로 예배당 내부를 부드럽게 하고자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벽면에 사용된 반원형 아치는 로마네스크 건축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둥이 쫙 나열된 통로 옆에 아일 부분으로 들어가는 그 통로가 반원형 아치로 되어 있었다. 그것이 로마네스크 건축의 가장 큰 특징 요소다. 말씀드린 대로 석조로 만든 반원형 천정은 빛이 들어오기 매우 힘든 구조였습니다. 저 앞에 보였었죠, 아까? 여기 반원형 창문들이 쭉 있는 걸 보셨을 텐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네스크 건축가들은 반원형 천장을 교차시켜서, 십자로 이 가운데 부분을 교차시켜서 십자형 건축 구조로서 예술을 상징함과 동시에 천정을 통해 빛의 유입량을 더 증가시키려고 했고요. 또 겸사겸사 이로 인해서 공간의 확장과 빛에 의한 신성함을 공간에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과거나 현재나 공간에서 빛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되는 대목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스튜디오 디자인 설계를 함에 있으셔서 빛을 내가 공간에 얼마나 어디에서 어떻게 드릴 것인지에 따라서 공간에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너무 다르게 많이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냥 공간 형태 구조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빛도 함께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건축 사례를 보실 텐데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스페인에 있는 성당입니다. 최고의 걸작으로 볼륨들의 형태와 부재들 간의 비례를 방어의 의미로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적 건의로서 동쪽에 있는 동측 단부를 건축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클루니 수도원 성당입니다. 프랑스 부르고뉴에 있는데요. 두 개의 트란세프트, 그러니까 여기 보면 두 개의 트란세프트와 바실리카식의 이렇게 기다란 장축형 평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 베드로 성당과 지금의 3차 클루니 성당,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이 이렇게 뺏겨왔다, 차용했다, 인용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아이비 통로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로마의 구 베드로 성당을 계승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또 외관도 보시면 볼륨의 형태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형태와 비례를 통해서 육중하게 외관 볼륨을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독일에 있는 슈파이어 성당입니다. 이 성당은 건립 초기에는 목조 지붕이었습니다. 그런데 1080년경에 리모델링 되면서 유럽의 로마네스크 교회 중 가장 먼저 완벽한 볼트 내부 구조를 가지게 된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잘 보시면 두 배의 간격, 기둥이 하나, 두 배의 간격으로 이렇게 볼트가 들어서면서 지지되는 모서리 부분은 이렇게 보강이 돼서 피어 부분이 보강이 되어 있고요. 중앙의 네이브의 커다란 단위부에, 그러니까 한 단위, 두 단위, 세 단위, 넷, 다섯, 여섯 단위 이렇게 큰 단위 구획이 되어 있고 양측 통로 부분에는 작은 단위 구획 두 개가 덧붙이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북부 로마네스크 교회의 표준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건축 형태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힘있게 그리고 매수 중심으로 처리해서 전형적인 독일인의 사고방식, 그러니까 독일 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피사의 대성당입니다. 이탈리아 피사, 우리 많이 봤죠? 피사의 사탑, 피사 성당. 그래서 고전적인 바실리카 교회의 평면 형태와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관련을 갖는 4개의 건물을 조화시켰다. 보면 하나, 1번 건물, 2번 건물, 3번 건물, 4번 건물로 이렇게 조화시켰다. 그리고 내부, 이 성당 내부는 이중의 아일, 통로가 이중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깊은 트란세프트, 이렇게 깊은 트란세프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깊은, 그 다음에 거대한 기둥들이 내부에 많습니다. 보시면 외관만 봐도 내부에 기둥이 많을 것 같죠. 근데 위에 지붕을 받치려고 거대한 두꺼운 기둥들이 내부에 많고요. 교차부는 타원형의 도움에 의해서 더 강조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교차부, 크로스되는 이 부분은 정원이 아니라 타원형의 도움에 의해서 강조됐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비잔틴적인 포인티드 아치가 사용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또 좌우로 돌출된 트란세프트에 원호상의 후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호로 생긴 작은 후실, 그러니까 전면에 있는 것과는 다르게 작은 후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탑은 집안 치마로 크게 기울어져 있어서 세례당의 지붕은 방구형 도움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위에 원추형의 도움이 없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비잔틴 건축의 특징들이 요소요소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이시죠? 사과를 딱 떨어뜨리면 이렇게 떨어지나 이렇게 떨어지나, 뭐 중력의 법칙 나올 때 이 피사 사탑, 이 종탑이죠. 이렇게 사례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탈리아 베니스에 있는 성 마르코 성당입니다. 이 성당의 주된 의미는 십자가에 있는데요.
잘 보시면 십자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가 아닌 그리스 정방형, 그리스 크로스라고 하죠. 이렇게 길이가 같은 그리스 크로스 평면인데요. 완벽한 이중 쉘, 완벽한 투 스킨, 더블 스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돔, 나르텍스의 돔, 트란세프트의 돔 2개, 여기 보면 트란세프트의 돔 2개, 그 다음에 앱스 상부의 작은 돔, 이렇게 5개의 방구형 돔이 폭이 넓은, 그걸 지지하려다 보니까 폭이 넓은 기둥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좀 그동안의 다른 교회들보다 여기가 그 무게를 지탱하려다 보니까 더 폭이 넓은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처럼 로마네스크 양식의 특징을 구비했던 동시대의 교회 중에서 조금 예외적인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비잔틴의 영향, 그러니까 내부에 보시면 굉장히 장식적인 모티브를 많이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돔으로 덮인 정사각형의 단위 하나하나를 중앙 집중식으로 배치된 것 또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사례인데요. 역시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성 미니아토 알폰테 성당입니다. 목조 지붕으로 되어 있는 내부는 복합 피어,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되어 있는 복합 기둥에서 시작하는 횡경막 형태의 아치에 의해서 3개의 동일한 구획으로 분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 부분은 12세기에 세워진 것으로 다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을 띤 대리석 조각을 사용해서 기하학적인 패턴으로 벽면을 처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거와는 다르게 둔탁한 아치가 연결된 아케이드식 외관을 보여주어서 풍부한 장식적 효과를 공간 외부와 내부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내부에 보시면 이렇게 성서나 이런 그림이 아닌 기하학적인 패턴들이 이렇게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네스크 건축의 특징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 석재를 사용한 단순하고 육중한 구조를 선택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십자형 평면, 그런데 점차 그리스 크로스 쪽으로 발달됐죠. 그래서 십자형 평면과 아치, 볼트, 교차 볼트들이 발달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두운 내부 공간과 착색 유리의 사용이 시작되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로마네스크 건축의 특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